안녕하세요. 예, 오늘 실기 첫날이신데요. 실기 첫날인데 여러분 지금 지급받으셨던 프린터 같은 거 잠깐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은 시험장에 가셔서 들고 가야 될 뭐냐면 공구들이 있습니다. 시험장에 들고 가야 공구들이 있는데 그 공구들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갖고 가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학원에서 빌려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공구가 있으신 분들은 갖고 가도 상관없는데 아나님 시험 때문에 이제 굳이 사야 됐다 하신 분들은 그냥 학원에서 무료로 빌려드리니까요. 그걸 갖고 가셨다가 시험 끝나고 그 당일날 저희 쪽에 갖다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뒷짝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공구들은 여러분이 굳이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공구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 거 갖고 가셔도 되고요. 개인 공구가 없으신 분들은 학원에서 빌려는 드릴 거예요. 전동들 모든 거 다 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험 보시기 날까지는 사용하셨다가 시험 끝나고 나서 저희 쪽에 그대로 똑같은 거 지급받으셨던 걸 그대로 저희한테 반납해 주시면 되고요. 뒷쪽에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은 전기 기능사 채점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승강기가 됐든 전기가 됐든 간에 채점 기준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필기 같은 경우에는 60문제 중에 36개를 맞히시면 합격이잖아요. 그런데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시험지 나오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작업을 한 다음에 감독관이 동작 시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동작 시험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거의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동작이 안 되시면 100% 떨어졌다라고 간주해 주시면 돼서 동작 여부가 합격 여부예요. 그래서 꼭 작업이 끝나신 다음에 감독관한테 여쭤보셔야 돼요.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감독관이 동작 안 되신 분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부분이 동작이 안 됐습니다라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작이 되면은 합격이고요. 동작이 안 되면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연장 시간 자체가 주어졌는데 요즘은 연장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옛날 생각한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연장 시간 30분이 있었는데 왜 요즘은 안 줍니까 하시는데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장 시간을 주지는 않고요. 몇 시간이냐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반 만에 제한 시간이라고 그러죠. 4시간 반이 제한 시간. 그래서 4시간 반 동안 작업을 다 완료를 시켜야지만 채점이 들어가고요. 연장 4시간 반을 초과했다. 그럼 무조건 그분은 이제 실적 처리가 되는 겁니다. 시간 오버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전기 같은 경우는 100% 뭐가 돼? 공사 쪽으로 해서 채점이 들어가는 거지만 승강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뒤쪽에 보시면은 승강기라고 돼 있을 거예요. 승강기라고 돼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승강기 기능 채점 기준표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똑같은 작업형이지만 승강기는 두 개를 봐요. 뭐를 보냐면은 전기랑 똑같은 시퀀스 부분을 보는 거고요. 또는 뭐가 되냐? 로프 아니면 행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퀀스는 무조건 동작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로프도 뭐가 되냐? 거기에 채점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만 맞춰주시면은 큰 무리 없이 합격할 수가 있는데 로프하고 행거는 굉장히 쉬워요. 학원에서 몇 번 연습하시면 무난하게 다 넣을 수가 있는데 항상 떨어지는 부분이 어느 쪽이냐면은 시퀀스 쪽입니다. 시퀀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동작이 돼야지만은 합격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시퀀스에서 동작이 안 돼서 떨어지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승강기는 몇 가지를 보여요? 두 가지를 본다 그랬죠. 뭐하고요? 로프하고 시퀀스. 근데 무조건 로프가 아니라 로프 또는 행거. 둘 중에 하나하고 시퀀스를 봅니다. 그럼 총 두 가지입니다. 근데 배울 때는 세 가지를 배워야 돼요. 로프하고 행거하고 시퀀스.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로프, 행거 둘 중에 하나 하고요. 무조건 시퀀스는 나옵니다. 두 개를 해가지고 100점 만점에 60점이면 합격이 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프하고 행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시퀀스에서 이제 안 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시퀀스 하실 때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은 3일 동안은 승강기하고 전기가 합반이에요. 시퀀스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작업을 들어갈 때는 분반이 됩니다. 승강기는 승강기 쪽 강의실에서 작업하면 되고요. 전기는 전기 쪽 강의실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들어오다 조금 왼쪽에 딱 들어오시면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에 바로 이제 나중에 승강기가 들어갈
작업하는 공간이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죠. 막 판넬 막 많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바로 전기 쪽에서 작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실기론 같은 경우에는 합반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나중에 작업할 때는 분반 쪼개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3일 동안만 합반을 시키고요. 작업 들어가면 작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할 때는 분반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는 시험 기간이 4시간 반이었다면 승강기는 3시간 반이에요. 3시간 반 동안 작업을 하고요. 아까 3시간 반 동안 작업이 끝나면 동지학 시험을 한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승강기도 마찬가지로 합격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승강기하고 전기는 크게 이제 로프 행거가 더 들어가면은 이제 승강기가 되고 그게 빠지고 100% 뭐냐 시퀀스 부분을 다루면은 전기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 4페이지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세요? 질문 같은 거. 승강기가 3시간 30분이면 1시간 더 적네요. 1시간 적어요. 작업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시퀀스는 좀 쉽게 나와요. 굉장히 쉬워요. 제가 아까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좀 이따 쉬는 시간 제가 보여드릴게요. 쉽게 나와요. 승강기는. 전기는 조금 약간 할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시퀀스는 그냥 제어판 구조만 짜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이제 1시간 정도가 작은데, 근데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 승강기 같은 경우는요, 거의 9시에 시험을 보시면은 3시간 반이면 몇 시죠? 9시면 10시, 11시, 12시, 12시 반이잖아요. 근데 항상 12시 전에 전화 들어오세요. 합격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승강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2회 때는 저는 다 100%였고요. 지금 3회 때가 지금 2분이 지금 떨어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퀀스는 승강기는 그렇게 이제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학원에 배웠던 내용만 제대로 하시면요, 웬만해서는 다 합격하고요. 저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료가 옛날에는 막 90% 이상이 나왔는데 요즘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지, 저희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많이 나와봤자 뭐 85%? 뭐 이렇게. 뭐 적게 나오면은 뭐 80% 정도, 5%에 내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합격은 이제 많이들 하시니까 필기보다는 실기 합격률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학원에서 하시면은 이제 이런 소스 같은 걸 많이 드릴 거야. 그걸 갖고 여러분이 작업하시면은 무난하게 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럼 지금 드렸던 프린터는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고 지금 여러분은 칠판에 있는 내용 정도만 정확하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100% 문제지에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지를 보고 여러분이 해석하는 법만 아시면 되는 거지 필기처럼 공식 외우고 뭐 해서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실기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만 할 줄 아시면은 나머지는 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작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노트 필기를 해도 노트 필기하는 게 좋은 거지만 실기는 노트 필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수업 내용만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굳이 남들이 필기하니까 뻘쭘하니까 나도 같이 필기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실기는 필요하신 분들만 필기를 하시되 나는 필기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내용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기 이론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시험장에 딱 가시면은 문제지를 받을 거예요. 그 문제지를 받으면요. 내부 해로더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 해로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걸 자료를 안 갖고 오는 바람에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시험장에 딱 가시면은 문제지를 봤는데 그 문제지에는 해로더라는 게 계정기 내부 해로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계정기 내부 해로더를 가지고 여러분이 시퀀스 해로더에다가 핀본을 기입합니다. 그런데 시퀀스 도메인은 총 여러 가지 접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접점이냐면 A 접점이라는 게 있고 B 접점이라는 게 있고 C 접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시퀀스를 딱 받았을 때 이게 뭐가 A 접점이고 뭐가 B 접점이고 뭐가 C 접점인지를 모르시면은 우리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퀀스 해로들을 우리가 이제 보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인 사항이 바로 접점이, 즉 어떤 접점들이 어떤 접점이 A고 B고 C인지를 구분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접점 시퀀스를 보기 전에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하실 게 바로 접점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까요?
접점이 뭐냐? 종류가 있습니다. 즉 시퀀스 도어에는 총 3가지 접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떠한 접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 접점의 종류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A 접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접점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접점이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생긴 접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A 접점이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접점? A 접점이요. 그럼 누가 A 접점이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은 A 접점이 뭔지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 접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즉 A 접점이라는 것은 평상시 뭐예요? 평상시 뭐냐? 열린 접점을 우리는 A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A 접점의 정의가 뭐냐면은 평상시에 뭐예요? 열린 접점을 A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A 접점이라는 것은요. A 접점이라는 것은 이처럼 붙어서 떨어졌어요. 지금 떨어진 거죠. 그럼 A 접점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이렇게 뭐냐? 떨어져 있는 접점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A 접점이라고 불러요. 다시 A 접점이라는 것은 평상시 뭐야? 떨어져 있는 접점을 A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떨어졌다는 개념은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요 라인에 이 선에 제가 전기, 전류를 흐릅니다. 그럼 제가 요 라인에 전기, 전류를 흐르면요. 이 전기, 전류가 또르르르 이렇게 열심히 가다가 요 단자가 지금 붙어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럼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가 돼? 전기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접점을 우리는 무슨 접점? 이것을 A 접점이라고 그러는데 A 접점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이렇게 뭐냐? 떨어지는 접점을 A 접점이라고 부른다. 그럼 A 접점은 접점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 라인에 전기를 흘리면 전류가 뚜루룩 하다가 요 단자가 뭐가 돼? 떨어졌기 때문에 전기의 흐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접점을 무슨 접점? 이것을 A 접점. 그럼 A 접점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떨어지는 접점을 A 접점이라고 부르고 A 접점이라는 것은 전류가 흘러 안 흘러요? 흐르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봅니다. 이게 바로 A 접점이에요. 이번에 이 A 접점의 반대가 뭐냐면은 B 접점입니다. 그럼 B 접점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이와 같은 접점을 무슨 접점이라고 그러냐 하면 이것을 우리는 비접점이라고 불러요. 다시 우리는 이렇게 생긴 접점을 뭐라고 부르는 것을 비접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비접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비접점이라는 것은 평상시 뭐예요? 붙어서 떨어졌어요. 붙었죠. 그래서 평상시 뭐냐면은 닫힌 접점입니다. 그래서 B접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B접점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뭐가 되냐? 닫혀있는 접점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B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즉 B접점이라는 것은 이처럼 평상시에 이렇게 뭐냐? 붙어서 떨어졌어요. 붙었죠. 평상시에 붙어있는 접점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B접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B접점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뭐냐? 붙어있는 접점을 B접점입니다. 그럼 B접점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붙은 거기 때문에 붙었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요 라인에 제가 전류를 흘립니다. 그러면 요 라인에 전기가 이렇게 쭉 흐르다가 지금 요 단자가 지금 무슨 상태? 붙은 상태잖아요. 그럼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흐르는 이 전기가 누굴 통해서? 붙은 쪽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 공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평상시에 이렇게 붙어있는 접점을 무슨 접점? 이것을 B접점이라고 부르고 B접점이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B접점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붙어있는 접점을 B접점이라고 부르고 B접점은 전류가 흐른다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떨어져 있는 접점을 A접점이라고 부르고요. 평상시에 붙어있는 접점을 B접점이라고 불러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럼 요거는 A접점일까요? B접점일까요? 만 여쭤본다면 이건 A접점이라고 볼까요? B접점이라고 볼까요?
요거 A 접점일까요? B 접점일까요? 잘 보시면 지금 접점이 붙어 있어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어떤 말씀 드린 거예요? 평상시에 떨어져 있으면은 A 접점이고 평상시에 붙어 있으면 무슨 접점이야? B 접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는 지금 붙어서 떨어졌어요. 제 눈에 봐도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요건 떨어졌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간혹가다 이것을 A 접점이다. 왜? 분명히 떨어진 걸 A 접점이기 때문에 이걸 A 접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요거는 A 접점을 가정한 뭐야? B 접점입니다. 이거 B 접점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 다시 이제 뭐야? 질문을 하겠죠. 어떤 질문? 아니 분명히 떨어진 거는 A 접점이고 붙은 건 B라고 하지 않았느냐? 제 눈에는 아무리 뭐야? 봐도 제 눈에는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걸 다시 B라고 부르냐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죠. 왜냐?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떨어지면 A고 붙은 건 B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바로 B 접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A 접점은 떨어진 거고 B 접점은 붙었다라고 이거 갖고 여러분이 판단을 한다면은 요거는 A 접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가 작업형. 우리는 2차가 작업형이잖아요. 그럼 2차가 작업형이요. 이 A 접점과 B 접점은 A 접점과 B 점의 정의를 갖고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은 이런 접점들을 많이 틀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A 접점, B 접점이라는 것을 붙었다 떨어졌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걸로 우리가 기준을 잡냐면은 항상 우리가 요 접점을 기준으로 짝대기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무슨 접점? A 접점이라고 부르고요. 요 접점을 기준으로 짝대기가 왼쪽에 있는 걸 우리는 B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내시는 분에 따라 취향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르듯이 어떤 출제자는 B 접점을 이렇게 표현한 분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출제자는 B 접점을 이렇게 표현한 분이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뭐예요? 그냥 정의 갖고 붙으면 B고 떨어지면 A다라고 저도 밀어붙이겠지만은 간혹 가다가 문제를 내신 분 중에 취향이 B를 이렇게 그린 분이 계세요. 그럼 이렇게 그림 우리가 정의 갖고 따라 쓰다 보면 이런 접점을 A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A, B를 우리는 정의 갖고 보지는 말고요. 왜? 어떤 분이 문제를 낼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 문제를 내든 간에 상관없이 A, B를 정확하게 구분 지으려면은 요 접점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짝대기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A 접점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요 접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 것을 B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A, B를 정확하게 구분 지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접점을 기준으로 짝대기가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그 왼쪽에 있는 게 뭐냐 이것을 B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접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짝대기가 오른쪽에 있으면 A 접점, 왼쪽에 있으면 B 접점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절대 뭐야? A, B가 틀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요건 무슨 접점이에요? A 접점. 요거는 B 접점이죠. 마지막 하나가 있는 게 뭐예요? C 접점이 있습니다. 이걸 절한 접점이라고도 간혹 부르는데 C 접점이 뭐냐면 요게 C 접점입니다. 이렇게 단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이처럼 단자가 3개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C접점이라고 부릅니다. 네, 다시 단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이처럼 단자가 3개 있는 걸 무슨 접점 이것을 C접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C접점의 특징은 뭐냐면은 원 A, 원 B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C접점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 A, 원 B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 접점도 몇 개? 하나고요. B 접점도 몇 개? 하나. 즉, 요 안에는요, A 접점과 B 접점이 항상 같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같이 공존한다는 것은 요 안에는 A 접점도 있고 B 접점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 안에는 A 접점도 있고 B 접점도 있기 때문에 A 접점과 B 접점을 뭐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은 한쪽이 무조건 뭐냐? 붙어서 나옵니다. 다시 단자가 3개 있는 걸 무슨 접점? C접점이라고 부르고요.
C 접점의 특징은 원 A, 원 B예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A 접점도 한 개고요. B 접점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A 접점과 B 접점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C가 나오면 반드시 A 접점과 B 접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한쪽에 붙어서 나와요. 그럼 그 붙은 쪽이 뭐가 되는 거야? B 접점이 되고요. 떨어진 쪽이 A가 됩니다. 그럼 제가 구분 짓기 위해서 요 단자를 제가 A 단자, 요 단자를 B 단자, 요 단자를 C 단자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무슨 접점? 지금 접점이 이렇게 지금 붙은 거 보이시죠? 그럼 A하고 C가 붙은 겁니다. 그럼 이 붙은 쪽이 무슨 접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B 접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니까 A하고 C는 접점이 지금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럼 이 떨어진 상태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보는 거? 이것을 A 접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B 접점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는 뭐냐? A 접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접점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접점과? A 접점과 B 접점과 C 접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접점을 지금 세로로 그렸어요? 가로로 그렸어요? 세로로 그랬죠. 근데 모든 접점이 세로는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시퀀스 보면요. EOCR 접점이 있어요. 그럼 EOCR 접점은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표기상 그립니다. 그럼 이 접점은 일반적으로 C 접점이라는 것은 EOCR 접점으로 많이들 씁니다. 그럼 지금 접점이 세로이고 이걸 제가 한번 가로로 한번 그려볼게요. 가로로. 그럼 가로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처럼 떨어져 있는 걸 무슨 접점이에요? A 접점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붙어있는 접점을 뭐라고 불러요? B 접점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B 접점은 이렇게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린 분이 계세요. 이렇게. 그럼 두 개는 뭐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면 떨어진 것은 A고 붙은 건 B라 그랬잖아요. 그럼 B를 이렇게 그린다면 굳이 뭐예요? 혼동할 필요가 없는데 B를 이렇게도 그리면 또 혼동이 되겠죠. 왜? 지금 뭐 단자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점이 가로로 있을 때는 이것도 이렇게 봅니다. 접점을 기준으로 짝대기가 올라가 있어요? 내려가 있어요?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무슨 접점? A 접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짝대기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 있죠. 이 내려가 있는 이 접점 우리는 뭐냐? 이것을 B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점이 이 접점을 기준으로 짝대기가 올라가 있으면 A 접점이고요. 이 접점을 기준으로 짝대기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B 접점이 됩니다. 문제 C를 볼까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처럼 단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는 것을 우리는 C 접점이라고 그러죠. 그럼 C 접점의 특징은 원 A, 원 B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A 접점도 몇 개? 하나. B 접점도 몇 개? 하나를 뜻합니다. 그럼 C 접점이라는 것은 A 접점도 하나, B도 하나. 즉, 이 안에는 A 접점과 B 접점이 같이 있다는 의미죠. 같이 있다는 것은 이 안에는 A, B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럼 여기에 A, B가 같이 있기 때문에 A 접점과 B 접점을 반드시 구분하기 위해서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냐? 한쪽이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그럼 붙어있는 쪽이 뭐가 되고 B 접점이 되고요. 떨어진 쪽이 A가 됩니다. 그럼 이걸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요게 A 단자, 요거를 B 단자, 요거를 C 단자를 한다면 지금 어느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접점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A하고 B 단자가 B 접점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는 뭐가 돼 있어요? 떨어져 있죠? 그럼 이렇게는 뭐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A하고 C는 바로 A 접점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점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A 접점이 있고 B 접점이 있고 C 접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A 접점, B 접점, C 접점이라는 것은 요 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A 접점이고요. 요 접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B 접점이고요. 그 다음에 단자가 3개 있는 걸 우리는 C라고 부르는데 C의 특징은 on A, on B. 요 안에는 A, B가 같이 있기 때문에 A, B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한쪽이 무조건 붙습니다. 그러면 그 붙은 쪽이 뭐예요? B가 되고 떨어진 쪽이 A가 돼요. 요게 바로 시험 시퀀스도에서 즉 우리가 앞으로 시퀀스도를 해석할 때 그 시퀀스도면에서 나오는 접점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요게 되셔야지만 시퀀스를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일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개인적인 질문 있으시나요? 아직 처음이니까 뭐 질문은 거의 없으실 텐데 A 이상 여쭤본 거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받아드릴게요. 예. 가능하시나요? 제일 기본이에요, 이 기본. 이게 안 되시면은 아무리 여러분한테 제가 시험 문제를 갖다 드려도요, 그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드리면 그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으면 좋은데 지금 시험 문제를 이게 답안지입니다 하고 드려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지만 문제를 드렸을 때도 아, 요런 문제가 요번에 시험 문제구나. 아, 그럼 바로 작업해야지까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숙달 방법 연습을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접점의 종류를 해드린 겁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요걸 할 겁니다. 지금까지 접점의 종류를 해드렸으니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제 계정기들을 우리가 바로 이제 도입 들어갈 텐데 시험에 나오는 계정기가 4종류가 있습니다. 그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근데 계정기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가서 여러분 책을 사시면요 계정기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계정기들이 여러분이 뭐가 돼요? 여러분이 보는 시험날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 많은 계정기 중에 일부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중에 가시면 책이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 하시는데 그거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프린트 드렸잖아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계정기들입니다. 그럼 그 외에는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중에 가서 책을 딱 사셔 보시면요. 궁금해 이제. 학원에서는 요만큼밖에 안 배우는데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걱정 분이 계시는데 시중에 간 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광범위하게 책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시험지에 안 나오는 계정기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학원 특성상은 뭐예요? 필요 없는 걸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계정기들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 프린터 외에는 알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거 책이 프린터 외에 있는 걸 할 것 같으면요. 그냥 집에서 뭐예요? 게임을 하시는데 주무시는 게 나아요. 필기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광범위하게 공부했잖아요. 내 실기는 나오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필기보다는 실기는 뭐예요? 공부할 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요. 필기처럼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학원에 오셔가지고 배우고 그냥 까먹고요. 또 와서 학원 또 배우고 까먹으시면 돼요. 학원에서 몇 번 연습하시면은 무난하게 합격할 수가 있으시니까요. 그 프린트에 나온 거 외에는 보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시험에는 총 몇 가지가 나오냐? 5가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시험에 나오는 계정기가 4가지가 있고요. 전자접촉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계정기 4종류가 뭐냐면요. 뭐가 나오냐면 릴레이라는 계정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리퀄 릴레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이머 계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부화 계정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나온 게 전자접촉기입니다. 그러면 총 몇 가지를 5가지를 여러분이 이제 5가지를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야. 여러분 딱 5가지만 배우시면은 더 이상 뭐가 돼요?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딱 몇 가지? 5가지.
계전기 몇 개? 4개 할 거고요. 전자접촉기 몇 개? 1개. 그럼 총 몇 가지? 4가지인데 릴레이, 프리커, 타이머, 가부와 전자접촉기 요것만 제가 해서 다룰 거고요. 그거 외에 뭐예요?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5가지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뭘 할 거냐면은 릴레이라는 계전기를 제가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뭐 실기는 필기처럼 너무 뭐예요? 타이트하게 하진 않고요. 약간 느슨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까지만 릴레이 계전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지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설명할 때 집중해서 잘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 했던 내용이 내일도 다음 시간 했던 때 똑같고요. 그 다음 시간에도 뭐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했던 내용, 지금 한 내용만 제대로 봐두시면 나머지 패턴은 똑같이 유사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걸 지워버리고요. 계전기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지울게요. 네. 계전기가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4가지 중에서 오늘 할 게 뭐였어요? 첫 번째가 릴레이 계전기입니다. 요번에도 나오죠? 안 나오면 회로 구성이 안 됩니다. 보조 접촉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전기 종류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계전기 종류에는 시험에 나오는 계전기 종류만 말씀드린 겁니다. 또 나머지는 제가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계전기 종류가 총 몇 가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릴레이가 있고 타이머가 있고 프리커가 있고 가부와 마지막으로 다룰 게 바로 전자접촉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할 것은 뭐만 할 거라는 거야? 릴레이라는 계전기만 다룰 거고요. 그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할 계전기 종류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게 바로 릴레이라는 계전기입니다. 네, 릴레이라는 계전기입니다. 그러면 릴레이라는 계전기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은 3가지가 판매가 됩니다. 시중에. 뭐가 있냐면은 8핀짜리 릴레이가 있고요. 11핀짜리 릴레이가 있고 14핀짜리 릴레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중에서 거의 뭐예요? 95% 이상은 다 몇 핀짜리로 출제가 돼요? 8핀짜리로 뭐냐? 출제가 됩니다. 8핀. 그래서 우리는 뭘 볼 거야? 바로 이 8핀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릴레이는 총 계전기가 몇 개? 릴레이 계전기는 총 몇 가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8핀짜리가 있고 11핀짜리가 있고 14핀짜리가 출제가 되는데 14핀짜리는 기능장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옛날에 기능사도 나온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지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14핀짜리 출제되지는 않고 나와봤자 8핀과 11핀인데 확률로 따지면 요 놈이 95%의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를? 요 8핀짜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8핀짜리를 여러분이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 8핀이라는 것은 뭐냐? 이 릴레이라는 계전기는 여기에 되는 거야. 제가 기구를 안 갖고 왔네요. 뭐가 있냐면 요거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장에 가시면 8핀짜리라는 릴레이라는 계전기가 있는데 우리가 릴레이라는 계전기라는 기구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구를 꼽을 수 있는 뭘 다루냐면 이 소켓을 다루는 거야. 그럼 작업은 뭘로 하는 거야? 이 소켓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업은 이 소켓으로 작업을 하고 이게 꼽을 때 뭐예요? 기구를 여기에 이제 뭐를 꼽아요? 기구를 꼽아가지고 동작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룰 릴레이라는 계전기는 릴레이라는 계전기 기구가 아니라 이 소켓을 씁니다. 그럼 이게 바로 시험용 소켓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릴레이 소켓인데요. 몇 핀? 그러면은 우리가 8핀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왜 이름이 8핀이냐면은 보시면 단자가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8개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8핀 소켓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때는 요걸 다루는 거지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작업은 이걸로 하지만 나중에 꼽을 때 뭘 꼽아요? 기구를 꼽아서 동작 시험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릴레이라는 계전기는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95%가 8핀짜리 계전기가 나오는 거니까 8핀짜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는데 8핀 그럼 릴레이 계전기라는 그 기구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기구를 꼽을 수 있는 요 소켓을 다룹니다. 그럼 이게 8핀짜리 소켓이에요. 왜 8핀이냐면은 핀이 몇 개 있으니까 8개가 있으니까 이걸 8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핀이 11개가 있으면 11핀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14개가 있으면 14핀 소켓입니다. 그럼 지금이 8핀이기 때문에 요 8개짜리 8핀 소켓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8핀 소켓은 사이즈가 두 종류가 있어요. 잘 보시면요, 요것도 8핀 소켓이고 요것도 8핀 소켓이에요. 차이는 뭐예요? 사이즈입니다. 근데 용도가 좀 다릅니다. 어떤 용도가 다르냐면은 요 조그만 것은 릴레이 전용 소켓으로 쓰고요. 요 큰 놈은 타이머 전용 소켓으로 써요. 그럼 타이머는 이렇게 고리역입니다. 체결식 해가지고 기구꼽을 이렇게 착하닥 해가 뭐냐? 물려가지고 안 떨어지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릴레이는 그냥 꼽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은 시험장에서 만약에 릴레이가 나왔다.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돼요? 조그만 걸 써야 돼요? 큰 걸 써야 돼요? 조그만 걸 써야 됩니다. 근데 갔더니만 타이머가 나왔다. 그럼 타이머는 조그만 걸 써요? 큰 걸 써요? 큰 걸 쓰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그만 것은 릴레이 소켓 전용으로 쓰고요. 이 큰 것은 타이머 소켓 전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이 릴레이 소켓에다 이 릴레이 소켓에다가 타이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 불합격 처리죠, 이건. 즉, 실격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실격과 불합격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너무 모르게 가지 마세요. 실격은 뭐야? 쫓겨나는 거고요. 불합격은 뭐예요? 동작 시험까지 해가지고 동작 시험까지 해요. 동작 시험까지 해가지고 동작이 안 되면 뭐예요? 그걸 불합격이라고 부릅니다. 용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격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번에도 뭐 다른 데도 그렇고 저희 수업은 사소한 것 때문에 떨어진 분이 간혹 계십니다.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제가 승강기 기사도 하는데 승강기 기사 얼마나 힘이 세는지 이게 뭔지 이게 바로 뭐야? 여기 시험용 푸시 버튼입니다. 그럼 요걸 여러분이 이게 웬만해서는 안 깨져요. 근데 얼마나 힘을 세게 했는지 이게 아작이 난 겁니다. 그럼 아작이 나가지고 감독관한테 바꿔달라고 했는데 바꿔줄 거야 안 바꿔줄 거야? 안 바꿔주죠. 이거 절대 안 바꿔줘. 왜냐? 다 여러분이 실기 접수비 돈 내시죠? 그 안에 여러분이 이게 다 포함이 된 거야.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요게 여러분이 수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돈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개인 용도 딱 개인 맞춰서 구매해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요게 아작이 되면은 안 바꿔줘요. 그런데 바꿔주는데도 간혹 있어요. 그분은 그 감독관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가 바꿔주는 거지 안 바꿔줘도 여러분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요 기구가 깨져버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구 하실 때요 잘 다루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요건 원래 아까 말한 웬만해서 잘 안 깨져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힘을 했는지 이게 아작이 나가지고요. 이게 이 안에 뭐가 스프링이 달려있어. 스프링이 띄워가면서 뭐야? 불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구 다룰 때 여러분이 잘 다루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즉 시험장에 가시면 이게 깨져버리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잘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 바로 뭐야? 릴레이고 요거는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릴레이는 무조건 요 소켓을 쓰고요. 타이머는 무조건 요 소켓을 쓰는 겁니다. 이제 구분한 거 아시겠죠? 예. 그럼 지금은 릴레이를 쓰는 거니까 이거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이걸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릴레이라는 계전기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는 계전기가 아니라 이걸 갖고 우리가 작업을 합니다. 그럼 시험지에 뭐가 나오면 릴레이라는 계전기가 나오면요 무조건 뭐가 주어지냐면은 이런 내부 헤로더가 주어집니다. 이런 뭐냐? 내부 헤로더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이 내부 헤로더는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럼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외우지 마세요, 이건. 보는 법을 제가 알기 위해서 제가 적어드린 거지 이걸 외우시라고 적어드린 건 아닙니다.
오행을 똑같이 그린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모든 소켓에는 방향이 있어요. 어떤 방향이 있냐면은 여러분 이 소켓을 부착을 할 때는요. 이 소켓을 이렇게 부착할 때는 요건 위아래가 있습니다. 위아래를 어떻게 구분지냐면은 지금 요걸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렸어요. 근데 그 구멍 뚫린 쪽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 안에는 뭐가 또 파졌어요? 홈이 파졌습니다. 그러면 항상 홈이 어느 쪽 방향이 되게끔 아래쪽 방향에 되게끔 부착을 해야 돼요. 그 홈이 아래쪽 방향일 때 이걸 부착을 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저는 홈이 어느 쪽이에요? 아래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작업하다 보면요. 간혹 가다가 이 홈을 이렇게 뭐예요? 올려서 뭐예요? 고정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홈이 올린 상태에서 고정을 하게 되면요. 감독관이 그냥 쌩까고 그냥 가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기구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다는 것은 뭐 이것은 불합격 처리 실격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항상 이것도 위아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홈이 어느 쪽이에요? 아래쪽인데 홈을 이렇게 여러분 실수로 위쪽으로 딱 돌리게 되면은 감독관이 딱 보고요. 이거는 실격입니다 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검사도 못하고 그냥 뭐냐? 힘들게 4시간 반 동안 땀 찔찔 빌리고 했는데 뭐도 못하고 기구도 못 만지고 그냥 여러분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절대 뭐야? 요 홈은 어느 쪽에 되게끔? 아래쪽입니다.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몇 가지 중에 또 하나가 항상 우리는 이 소켓을 고정할 때에는 방향이 있더라. 어떤 방향이냐면은 항상 이 소켓에는 기구를 꼽을 수 있게끔 구멍이 뚫렸는데 그 구멍 뚫릴 쪽을 더 안을 보면은 눈에 확 띄어요. 홈이 파진 겁니다. 그래서 항상 홈이 어느 쪽이 되게끔 아래쪽이 되게끔 이걸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홈이 아래쪽이 되게끔 딱 이렇게 뭐냐 부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지에 뭐가 나오면 릴레이라는 계량기가 나오면 이와 같은 릴레이 내부 회로도가 주어지는 거죠. 요거는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읽는 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예, 읽는 법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읽는 것만 해석했으면 돼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보세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시험 문제 릴레이라는 계량계가 나오면 문제지 안에 이와 같은 내부 회로도가 주어지는 거고요. 이제 이 내부 회로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릴레이 내부 회로도에는 어떠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요 읽는 방법을 좀 쉬었다가 제가 읽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제가 진행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 홈이 있는 거니까 홈이 아래쪽으로 파졌으면 그게 아래쪽 방향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요 릴레이 계정기 내부 회로도를 읽는 법, 해석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